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넥시 라켓 중에 1세대 라켓으로 한니발 라켓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스카님과 함께 이 부분은 리뷰 방송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특히 오스카님이 요즘 워낙 바쁘셔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혼자 한니발 라켓을 리뷰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넥시에서 가장 처음 나온 라켓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넥시에서 나온 라켓들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썼을 때 이 라켓이 정말 넥시 라켓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중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요. 히노키 카본의 대중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히노키 카본류 중에서는 상당히 감각도 괜찮고 완성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두께적인 거나 구성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히노키 카본들과 비슷하고요. 6mm 중반대이고, 카본은 하드 카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의 경우는 잘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또 안아주는 맛도 괜찮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에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던 프리모라치 카본, 그리고 슐라이거 라이트, 제가 사용을 했던 미드 쉐이크,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다르긴 하지만 게리게리나 이런 좀 잘 나가는 이제 카본 라켓들이 많고, 또 당시에 티모볼 시리즈들도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니발의 경우는 사실 신생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라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입소문이 좀 괜찮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장에도 두 분이 이 한니발 라켓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후에 한니발 라켓을 사용을 했는데요, 히노키 카본의 그 특성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잘 나가지만 잘 안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감각이 때로는 좀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히노키 표층에서 끌고, 그리고 중간에 카본이 튕겨내고, 하지만 그냥 튕기게 되면 공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층, 가장 가운데 있는 중층이죠, 는 부드러운 아유스 혹은 발사, 아니면은 또 부드러운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클래식한 이제 구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지만 적정 깊이에서 또 강하게 튕겨주는 것이 히노키 카본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히노키 카본을 치면서 감각이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다만 드라이브를 할 때 공이 좀 생각보다 뻗어나가는 게 좋아서 좀 오버되어지는 부분은 좀 불만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그 나름의 또 감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교 합판을 썼던 사람들은 이 히노키 카본류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한니발의 경우는 그래도 그 히노키 카본류 중에서 감각이 좀 살아있는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히노키 카본이라고 불리는 라켓들은 울림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 맞는 타구감이랑, 그리고 안아주는 그런 맛이 있다면요, 한니발의 경우는 미세하지만 그래도 이 울림의 그 감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히노키 표층에 사용되어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질의 히노키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직방으로 쐬고 있어서 기침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히노키의 질이 좋은 것의 특징은요, 너무 노리끼리 하거나 결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좀 밝은 색이고, 그리고 연한,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 표층 자체가 고르고 매끈한 그런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특히 색깔을 보고 히노키의 질을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히노키 나무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건조를 하고 또 사용을 해 가면서 노란빛을 띠는 경우들도 있는데, 건조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이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넥시 쪽의 히노키는 일본에서 또 직접 거래하시는 곳이 있다고 하고 질 좋은 히노키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합판에 사용되는 히노키류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넥시 대표이신 오스카님이 자신있게 이 히노키 표층을 사용하는 라켓들의 경우는 히노키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10만원 미만이잖아요. 10만원 미만대의 히노키 카본 중에서는 갑 중에 갑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로는 히노키 순수 카본 말고 ALC가 들어간 오스카가 있고, 그리고 오지 라켓이 있고요. 또 조금 다른 특성이긴 하지만 아리랑이나 잉카도 그런 컨셉의 라켓이고, 근데 특별히 오즈 이후에 또 세대의 라켓들은 중간에 버닝을 하였기 때문에 두께가 좀 더 얇아지고 감각적으로 조금 더 히노키 카본이라는 종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 합판적인 좀 울림도 있고 조금 단단하지만 얄쌍한 그런 느낌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히노키 카본이라는 기본 베이스는 다들 갖고 있고요. 그런 모든 라켓들, 특별히 최근에 그 넥시 라켓 중에서 가장 뭐 인기 있는 라켓 두 개를 꼽으라면 오지 라켓과 그 오스카 라켓 이 두 개를 꼽을 수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리랑 라켓인데요. 이런 히노키 카본류 라켓의 초석이 되고 기본 베이스가 된 게 바로 이 한니발 라켓입니다. 한니발 라켓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잘 잡아주고 해서, 사실 그 오스카 라켓에서 파워업을 하기 원한다면은 저는 오지 라켓보다는 한니발 라켓이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오지 라켓의 경우는 분명한 것은 중펜과 쉐이크가 감각이 다릅니다. 중펜이 훨씬 더 하드하고요. 이거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라켓을 비교를 해봤고, 특히나 그립적인 부분을 쉐이크를 제가 잘 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쉐이크도 잡아서 또 쳐보고 중펜도 잡아서 원래 제 라켓을 쳐보고 하면은 단단함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단함이 안으로 안아주는 감각에서 오스카 라켓하고는 조금 달라요. 부드러움보다는 확실히 단단하고요. 근데 물론 한니발도 오스카 라켓보다는 조금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튕기는 또 그 힘은 한니발이 더 좋기 때문에 오지 라켓보다는, 오지는 다른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니발을 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다른 그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넥시 라켓 디자인이 그래도 좀 평범하고 좀 단순해서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좋긴 하지만, 당시에 나왔던 화려했던 여러 디자인들 중에는 그래도 한니발 라켓이 차분하고 색깔도 좀 차분하고요 해서 저는 한니발 라켓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니발 라켓을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구장에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네요. 가끔씩 오셨던 분들 중에도 한니발 라켓을 쓰신 분들이 계셨고, 특히 쇼핌 다셨던 분들이 한니발 라켓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쇼핌이랑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질 러버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쇼핌이랑 괜찮다라는 의견을 예전에 들었었고, 사실 중펜을 많은 분들이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타 구장에 가서는 특히나 쉐이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저희 구장에서는 중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허리케인 시리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펜으로 한니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 혼자이고요. 근데 가끔 오시는 그 쇼핌 치시는 분은 그분도 중펜인데 그분 한 분 더 있고, 다들 쉐이크인데 쉐이크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썼던 게 2008년? 9년? 요때인데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튕겼을 때 아직까지도 탄력도 괜찮고요. 내구성 뭐 기본적으로 좋고, 물론 좀 찍은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고, 히노키 표층의 그 라켓들이 생각보다 이 히노키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결대로 이렇게 잘못 뜯었을 때 잡아 뜯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이렇게 러버를 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뜯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잘 띄어내고, 일어난 그 히노키는 다시 그 틈 사이로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접착해서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하니발의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뭐 하니발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히노키 표층이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2008년 9년이면은 어쨌건 투성글로 썼을 때거든요. 저도 하기 때문에 뭐 어쨌건 접착성이 좋은 그런 글루의 경우도 히노키 표층의 내구성이 괜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넥시 라켓, 다른 라켓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왜냐면 히노키 카본 라켓의 경우는 기본은 이제 카본이 좀 단단한 하드 카본을 사용을 하는데, 넥시 카본은 진짜 죽습니다. 죽어. 그거 중펜의 경우는 갈아낼 때 진짜 여기 절로 나오는데, 하니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포를, 얇은 사포로는 아무리 갈아도 카본이 잘 안 갈리고요. 정말 두꺼운, 가장 두꺼운, 거의 뭐 쇠 갈아내는 그런 사포들 있잖아요. 그걸로 초반에 초벌을 갖다가 하시고 나중에 고운 사포로 나라시를 잡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노키 카본류를 찾으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프리모라츠 카본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슐라이거나 슐라이거 라이트보다 솔직히 프리모라츠 카본을 선호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때 일부에서 가장 탑이었던, 뭐 전국구로 탑이었던 분이 프리모라츠 카본에 테너지 고무 양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분을 옆에서 보면서, 아, 프리모라츠 카본이 좋구나. 그때도 티모볼 시리즈가 워낙 유행을 했을 때인데도 아, 프리모라츠 카본이 진짜 좋은 라켓이구나. 그리고 저도 프리모라츠 카본을 쉐이크해서 중펜으로 이렇게 다른 분이 튜닝한 것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요. 근데 프리모라츠 카본에 대한 저는 나름의 추억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립 떼고요, 이건 솔직한 저의 조금의 그 넥시 리뷰어이기 때문에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걸 떠나서 감각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하니발이 더 좋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놓고 쳐보시면 아마 바로 느끼실 거고, 저도 또 그렇게 느꼈고요. 물론 튜닝을 했기 때문에 헤드가 좀 달라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전제로 들어가고요. 프리모라츠 카본이 좀 더 안으로 좀 안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공을 잘 잡아준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울림, 전체적인 라켓의 울림에 있어서는 하니발의 경우가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울림이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컨트롤도 훨씬 좋고, 특히 안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모라츠가 더 좋았는데, 회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때렸을 때는 하니발이 훨씬 더 잘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상대 방이신 또 같은 동호인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나르크로스 EX를 사용을 했을 때고요. 2008년도, 9년도 테너지 뭐 이런 거 사용을 했을 때이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1인자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분은 아직도 프리모라츠 카본을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최강자인
윤은균 선수의 경우는 오스카 라켓을 쓰시잖아요. 근데 오스카 라켓도 참 좋은 라켓이죠. 워낙 명품이고. 근데 그 오스카 라켓보다 완성도 면에서는 오히려 한니발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스카 라켓은 어찌 보면 평범한 구성은 아니에요. 히노키 카본인데 당시에는 ALC를 사용을 해서 아릴레이트 카본을 사용을 해서 그런 히노키 특수 소재의 라켓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라켓 전체가 좀 울리면서 감각적으로 더 좋게 컨트롤적인 부분과 회전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라켓이라면 한니발의 경우는 정말 클래식, 정말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던 그 구성인데 그거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라켓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치던지 히노키 카본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니발 라켓을 치시면 근데 그럴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라켓에서 느껴져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딱 이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라켓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히노키 카본 그 자체예요. 근데 치다 보면 감각 괜찮네? 회전이랑 컨트롤 괜찮네? 뭔가 평범한데 치다 보면은 이렇게 괜찮은 라켓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한니발 라켓이라는 것이고, 넥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라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이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듯이 칼리스 같은 라켓의 경우는 원은 아직 쳐보지도 못했고 또 아직 중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크게 칠 기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구입을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변 반발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가변 반발력의 이제 극대화라고 하는 아크라시아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 가변 반발력이 사용하기 그렇게 불편한 이런 특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칼리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인연이 아닌지라 시기가 맞질 않아서 그래서 사용을 못 해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건 저는 이 가변 반발력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편합니다. 없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니발 라켓이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줘도 이런 카본, 히노키 카본류를 좋아하거나 혹은 잘 나가는 라켓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도 욕먹지 않을 라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라시아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정말 믿고 추천을 해드리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은 아크라시아는 좋기는 하지만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 좋은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다 라켓은 각자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즈가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윤은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즈로 또 이 라켓을 바꿔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물론 쉐이크랑 중펜은 다르다고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 중펜은 전 정말 안 맞거든요. 정말 안 맞아서 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잉카 라켓을 구했는데 이 잉카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잉카를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시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강한 라켓이라기보다는 컨트롤이 좋고 감각이 좀 더 또릿또릿한, 그러니까 티바스러운 이라는 이야기에 솔직히 끌렸습니다. 저는 굳이 지금 와서는 히노키 카본과 같은 안으로 깊숙이 안아주는 그런 라켓보다는, 물론 깊숙이 안아주는 라켓이 있죠. 바로 아크라시아가 생각보다 꽤 깊숙이 안아줍니다. 근데 그런 라켓보다는 좀 다른 류의 라켓들을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아크라시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와 특성이 비슷한 라켓보다는 해서 아리랑을 좀 안으로 깊숙이 안아준다고 하는데, 잉카는 그에 비해서 안아주는 깊이가 좀 더 적고 좀 더 컨트롤이 좋다라고 해서 잉카를 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니발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각은 달라요 분명히. 근데 안아주는 깊이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클라시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깊숙이도 아니고 일반 히노키 카본류 라켓을 이야기했을 때요, 완전 깊숙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단단해서 튕겨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히노키 카본인데 극강의 뭐 끌림, 뭐 늘러붙음도 아니고 그냥 딱 균형 잡힌 딱 그 감각이에요. 정말 한니발의 최대의 특징은 지극히 평범하다. 모든 부분에서 평범하다. 때리기도 쉽고 걸기도 좋고, 그렇다고 뭐 엄청 세진 않고 슐라이거보다는 확실히 덜 나갑니다. 그 대신에 다른 라켓에는 없는 그 합판 라켓이랑 100% 같진 않지만 그래도 히노키 카본, 일반적인 히노키 카본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울림이 있다 라는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한니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래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한니발 라켓은 제가 지금도 참 꼭 이 리뷰 방송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게, 그리고 전에 덱스터 라켓을 할 때도 한니발 라켓을 많이 거론을 했던 것이, 넥시 라켓 중에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모든 라켓 통틀어 가장 넥시 같지 않은 넥시 라켓입니다.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넥시에서 안 만들어도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 수 있는 라켓입니다. 넥시 라켓은, 그 한니발 라켓은요, 유일하게. 다른 라켓들은 다른 타 브랜드에서 아마 못 만들 거예요. 구조가 다르고 또 공법이 다르니까. 근데 한니발도 물론 이제 카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도 될 법한 라켓입니다. 근데 넥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이하지 않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완성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노키를, 좋은 히노키를 썼다. 해서 끌림이 상당히 담백하다. 너무, 저는 히노키 라켓 중에도 너무 막 부드럽거나 늘러붙는 게 너무 극대화돼서 도리어 막 오버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히노키 라켓이 탄력이 죽은 라켓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싸구려 히노키 통판의 경우도요, 특유의 그 받침은 있지만 끌림이 막 없고 혹은 막 틱틱거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 히노키 라켓과, 아마 오스카님이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아마 히노키 이 표층의 두께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거나 끌림보다는 가장 균형 잡히게 모든 사람이 썼을 때 이렇게 잘 만들었다 라고 들만한 그 편안함을 주는 라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센 라켓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넥시 라켓 중에서는 정말 센 라켓이다. 그리고 히노키 라켓이다. 기본적으로 히노키 라켓이다. 제가 봤을 땐 반발력은 오즈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데 기본 단단하게 중펜의 경우는 오즈가 훨씬 단단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히노키 라켓류 써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잘 나가는 라켓 찾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니발 라켓 강추합니다. 뭐 돈만 원이라도 더 싸고 성능적인 거나 또 여러 재료적인 거 여러 부분에서 한니발 라켓은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넥시란 브랜드 자체도 이제는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그래서 브랜드로서도 신뢰가 있고요. 네, 더 떠들면은 또 잡소리만 계속 할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모두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